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불닭 라이스와 러시아의 전통주 보드카, 그리고 현지의 대표 음식 샤슬릭.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조합으로 묶여 전 세계적인 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조합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닭 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이 러시아를 넘어 뉴욕, 런던, 도쿄까지 확산되며 새로운 글로벌 퓨전 요리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진명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전통 장류와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매운맛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던 불닭 소스 개발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다양한 불닭 시리즈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 갇혀 실험과 보고서로만 한국 음식을 접하는 것이 과연 제 역할의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거나 전달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서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 한국의 매운 음식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저는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불닭 소스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불닭 소스를 맛본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맵다며 기겁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매운맛이 주는 독특한 쾌감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특히 한 러시아 요리사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불닭 소스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맛입니다. 러시아의 전통 꼬치구이 샤슬릭과 함께 먹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드카 한 잔을 곁들이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불닭 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식품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한식 제품을 개발했지만 직접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이제는 직접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정말 괜찮겠어?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접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연구소에서 개발했던 불닭 소스를 활용해 불닭 라이스라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불닭볶음면과 달리 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운맛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버전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닭 라이스를 전 세계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만난 요리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샤슬릭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조합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조합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닭 라이스의 매콤한 맛과 샤슬릭의 깊은 훈연 향이 어우러지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의 대표 술 보드카를 곁들인다면? 그렇게 저는 러시아를 첫 번째 해외 진출지로 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러시아의 현실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불닭 라이스가 현지에서 분명 성공할 것이라 믿었고 샤슬릭과의 조합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한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부터 현지 법규를 이해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야 불닭 소스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매운맛이 강한 음식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불닭 라이스의 매운맛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픈 전 시범적으로 몇몇 러시아인들에게 불닭 라이스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너무 맵습니다. 혀가 타버릴 것 같아요. 샤슬릭은 좋아하지만 이 밥 요리는 너무 자극적이네요. 보르카와 먹기엔 너무 강한 맛입니다. 기대했던 열광적인 반응 대신 당황스러운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보드카와 불닭 라이스의 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를 전통적인 안주와 함께 마시는 것에 익숙했고 불닭라이스의 매운맛이 오히려 술의 맛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닭라이스가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대로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식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했고 단순히 한국의 매운맛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입맛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전통시장과 레스토랑을 다니며 현지 음식들을 직접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샤슬릭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샤슬릭의 양념 방식, 숯불에서 구워지는 과정,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고기의 종류 등을 분석하면서 불닭라이스와의 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단순히 매운맛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맛을 원했습니다. 샤슬릭의 훈제 향과 육즙이 강한 고기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닭라이스의 매콤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국식 매운맛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향신료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불닭라이스의 매운맛을 조금 조절하고 러시아 전통 향신료를 가미한 변형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샤슬릭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밥의 질감도 조절해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인들이 직접 이 조합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한 레스토랑과 협업해 무료 시식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불닭 샤슬릭 플레이트를 제공하며 보드카와의 조합을 강조하는 시음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적지근했습니다. 사람들이 망설이며 한 입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요? 불닭라이스의 매운맛이 샤슬릭과 잘 어울립니다. 보드카랑도 궁합이 생각보다 좋네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라이스와 샤슬릭의 조합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성공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고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성공이 확실해진다면 그 다음은 전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그리고 보드카의 조합을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식 행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식문화와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한순간의 흥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저는 모스크바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과 바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보드카는 러시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조합은 샤슬릭, 피클, 감자 요리 등이었고 매운맛이 강한 음식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닭라이스를 보드카와 어울리는 메뉴로 자리 잡게 하려면 단순히 매운 한국 음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미식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셰프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의 다양화였습니다. 기존의 불닭라이스는 한국식 매운 소스가 강한 버전이었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매운맛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향신료를 활용하여 매운맛을 조절한 러시아 스타일 불닭라이스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드카와의 궁합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보드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불닭라이스에 어울리는 보드카 브랜드를 추천받았고 특정 브랜드의 보드카와 페어링한 세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닭라이스와 샤슬릭을 함께 제공하며 보드카를 곁들일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특별한 날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샤슬릭을 먹으며 보드카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활용하여 불닭 샤슬릭 나이트라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불닭라이스와 샤슬릭을 조합해 먹고 보드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점점 단골로 자리 잡아갔고 SNS를 통해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유명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이 이 조합을 소개하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한 유명한 러시아 음식 리뷰 유튜버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불닭라이스와 샤슬릭을 한 입 먹은 후 보드카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불닭라이스가 보드카와 어울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조화롭습니다. 불닭라이스의 매운맛이 샤슬릭의 깊은 풍미를 살려주고 보드카가 그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조합을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저희 레스토랑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의 퓨전 요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고 몇몇 레스토랑들은 저희 레시피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불닭라이스 스타일의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요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뉴욕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시장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뉴요커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개방성이 높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 자체는 K푸드 열풍 덕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지만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보드카의 조합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푸드씬을 철저히 분석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들을 방문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뉴욕에서는 퓨전이 하나의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한국 요리도 인기가 있었지만 뉴요커들은 새로운 시도를 반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닭라이스를 단순한 매운 한국 음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뉴욕 스타일의 퓨전 요리로 자리 잡게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존의 불닭라이스를 한층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우선 뉴욕에서 대중적인 볼 스타일 콘셉트를 활용해 불닭라이스 볼을 개발했습니다. 불닭라이스를 베이스로 하되 뉴욕에서 인기 있는 재료들을 추가하여 현지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샤슬릭을 곁들이되 전통적인 꼬치 형태가 아니라 뉴욕 스타일의 플래터 형식으로 제공하여 보다 세련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보드카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칵테일 문화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보드카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불닭라이스와 잘 어울리는 보드카 칵테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식 매운맛과 어울리는 스파이스드 보드카 칵테일을 메뉴에 추가하여 고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SNS와 현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불닭라이스 볼 앤드 샤슬릭 플래터와 스파이스드 보드카 칵테일의 조합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에 한 특별한 손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셰프 고든 렌지였습니다. 그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든 렌지는 솔직하고 가감 없는 평가로 유명했으며 그의 리뷰 하나가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불닭라이스 볼과 샤슬릭 플래터를 주문했고 음식을 한 입 먹은 후 아무 말 없이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드카 칵테일을 마신 뒤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Interesting. 그의 반응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진정한 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불닭라이스, 샤슬릭, 그리고 보드카. 이 조합은 예상 밖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어울린다. K푸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SNS 리뷰가 퍼지면서 뉴욕의 미식 잡지들이 앞다퉈 저희 레스토랑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K푸드의 새로운 진화라는 타이틀로 불닭라이스와 샤슬릭이 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뉴욕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에서 미슐랭 4스타를 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닭라이스와 샤슬릭 그리고 보드카의 조합은 단순한 실험적인 시도를 넘어 하나의 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불닭라이스가 사랑받는 음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닭라이스가 단순한 한때 유행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에서의 성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실험적인 시도는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었고 뉴욕에서는 세계적인 미식가들에게 인정받으며
미슐랭 4스타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불닭라이스, 샤슬리, 보드카의 조합은 이제 단순한 실험적 메뉴가 아니라 글로벌 푸드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미슐랭 4스타를 받은 후 여러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과 투자자들이 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외식 기업들은 불닭라이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메뉴를 더욱 대중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매장에서 불닭라이스를 판매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제시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지화라는 이름 아래 불닭라이스의 핵심이 희석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박 셰프, 미국 시장에서는 매운맛을 줄이고 샤슬릭 대신 일반 그리드 치킨을 곁들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보드카 대신 칵테일을 기본 옵션으로 추가하는 게 좋겠죠.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식 소스 대신 크림 기반의 소스를 추가하면 대중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변형된 불닭라이스가 진짜 불닭라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지, 단순히 한국에서 출발한 또 하나의 글로벌 패스트푸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손잡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처음 개발했던 불닭 샤슬릭 플레이트가 일부 현지 레스토랑에서 원래의 컨셉을 왜곡한 채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러시아 레스토랑에서는 원래의 불닭 소스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불닭라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요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한 유명 러시아 레스토랑 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스타일 불닭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제 요리를 변형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요리가 원래 제가 개발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운맛이 거의 제거되었고 러시아식 크림 소스가 추가된 형태였습니다. 이 요리를 맛본 일부 고객들은 불닭라이스는 원래 이런 맛이었나? 별로 특별할 게 없네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레스토랑이 자사의 메뉴를 홍보하면서 불닭라이스는 사실 러시아 음식과 더 잘 어울리는 요리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불닭라이스는 러시아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음식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닭라이스의 뿌리와 정체성이 완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대형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불닭라이스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의 불닭라이스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한국 음식이라는 정체성도 흐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을 제한하고 직접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불닭라이스라는 브랜드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는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 불닭라이스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제안을 담고 있는 전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불닭라이스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 셰프님, 최근 뉴욕과 러시아에서의 성공을 보고 저희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불닭라이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열리는 K푸드 글로벌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어 직접 불닭라이스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캠페인이 성공한다면 불닭라이스는 단순한 인기 음식이 아니라 한식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닭라이스 정체성 논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들과 함께 불닭라이스 앤드 샤슬릭 플레이트가 정식 메뉴로 포함되었고 보르카와 함께 어울리는 K푸드 페어링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미식가들과 기자들이 행사에 초대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와 뉴욕에서 화제가 되었던 불닭 샤슬릭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인다는 점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저는 행사장에 서서 준비된 불닭 라이스를 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요리는 러시아를 거쳐 뉴욕에서 미슐랭 4스타를 받을 만큼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불닭 라이스는 한식의 자부심을 지닌 하나의 글로벌 요리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셰프들과 미식가들이 불닭 라이스를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퓨전 요리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한식이라는 틀을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음식 문화의 탄생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러시아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러시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닭 라이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셰프님, 최근 러시아에서는 불닭 라이스가 사실상 러시아 요리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불닭 라이스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진 한식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식이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닭 라이스와 샤슬릭의 조합은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 문화가 만나 탄생한 창조적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닭 라이스의 본질은 한국의 매운맛과 도전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열정과 혁신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닭 라이스 한 접시를 들고 기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닭 라이스입니다. 원래의 매운맛과 샤슬릭이 조화를 이루는 본연의 모습이죠. 음식의 발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원래의 정신과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불닭 라이스가 전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발언은 행사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연구자들과 해외 셰프들은 저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냈고 러시아 기자들 또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불닭 라이스, 세계적인 K푸드 브랜드로 자리 잡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계적인 미식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제목은 러시아의 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K푸드의 상징적인 요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공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K푸드 글로벌 페스티벌 이후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뉴욕과 러시아에서의 성공은 분명 의미가 컸지만 만약 불닭 라이스가 한국 요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며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결국 또 다른 한때 유행했던 퓨전 음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불닭 라이스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K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불닭 라이스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매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불닭 라이스의 본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현지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K푸드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불닭 라이스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전반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요리사들과 협력하여 각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한국 음식의 본질을 지키는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불닭 라이스 마스터 셰프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요리사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 불닭 라이스의 정통 레시피와 한국의 매운맛, 철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요리사들이 불닭 라이스를 현지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불닭 라이스가 러시아와 뉴욕에서만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에서도 불닭 라이스의 매운맛과 샤슬릭의 운제, 향, 보르카와의 페어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래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문화 덕분에 불닭 라이스가 빠르게 자리 잡았고 중동에서는 향신료를 가미한 불닭 라이스가 아랍 요리와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세계 최대의 외식 박람회인 월드 푸드 엑스포에서 불닭 라이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전 세계의 셰프, 미식가, 그리고 외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여기서 불닭 라이스가 공식적으로 글로벌 푸드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한국 음식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메인 스테이지에서 직접 불닭 라이스를 요리하며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글로벌 푸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가 완성된 불닭 라이스 한 접시를 집어들고 첫 번째 시식자로 행사에 참석한 세계적인 미식평론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한 입을 먹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글로벌 음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불닭 라이스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행사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닭 라이스는 이제 한때 유행했던 음식이 아니라 K푸드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문화로 만들어 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푸드 엑스포 이후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K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로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불닭 라이스를 중심으로 한 K푸드 컬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판매가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와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과 해외의 주요 도시에 불닭 라이스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요리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매운맛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한국 음식이 지닌 문화적 가치까지 가르쳤습니다. 특히 해외의 젊은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불닭 라이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다양한 장류와 향신료, 그리고 불닭 소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불닭 라이스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K푸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불닭 라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불닭 라이스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닭 라이스를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며 더 이상 불닭 라이스를 한국에서 온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한 러시아 셰프가 불닭 라이스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며 이를 한국과 러시아의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닭 라이스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한 작은 식당에서 한 외국인이 불닭 라이스를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연구소에서 불닭 소스를 개발하던 순간부터 러시아에서의 실패와 성공, 뉴욕에서의 미슐랭 사스타 획득,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불닭 라이스의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들이 연결되며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불닭 라이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K푸드의 정신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음 도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닭 라이스가 해낸 것처럼 또 다른 한국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